네, 한 주간 있었던 정치 이슈를 콕콕 집어서 정리해드리는 순서 주간 이슈픽 코너입니다. 김지수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게 세 번째 순서인데 벌써 일주일 동안 이 코너가 좀 기다려집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 사실 좀 뭐 나름의 또 부담도 있고 잘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도 있는데 뭐 제가 잘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주 잘하고 계시고 그 직접 정리까지 하면서 방송까지 하시니까 예. 본인한테 도움이 될 것 같고 어쨌든 알찬 내용 오늘도 또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픽부터 살펴볼까요? 네,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홍의 향배입니다. 아, 민주당 이야기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이 월요일에 가까스로 통과가 됐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 내 내홍이 심화되는 모양새인데요. 네. 관련 내용 오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이번 주 월요일에 그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이 이제 부결한 이후에 당내 내용이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났는데 네. 이탈표가 많이 나온 이유 어디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네, 사실 10표만 더 나왔으면 이 대표가 이제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될 뻔했는데요. 네. 민주당 안에서만 최소 31표, 그리고 이 민주당 성향의 기본소득당 1명, 그리고 무소속 5명 이렇게 6명 의원까지 더하게 되면은 최소 37표가 이탈한 겁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있었던 기자 간담회가 비명계 의원들을 자극했다는 분석인데요. 이 비명계 의원들 이 대표와 단체 면담을 신청했다가 이 대표의 기자회견, 기자 간담회가 끝나고 나서 면담을 취소했다고 합니다. 이 기자 간담회에서 사퇴할 뜻이 없음을 내비치자 취소를 한 건데요. 네. 이 대표가 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든 아니면 대표직을 사퇴하든 뭔가 당을 위한 희생의 메시지를 내놓을 것을 기대를 했는데 이 간담회를 통해서 사퇴를 일축한 것이 이탈 표심을 자극했다. 이런 분석이 지금 비명계 측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무더기 이탈표는 이 대표에 대한 불만이 수치로 나온 것이다. 또 이 방탄 국회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내년에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총선에서 승리하기 어렵다는 경고를 한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친명계 측의 입장도 들어볼까요? 네, 무더기 이탈표의 의미를 이 조직적 반란으로 친명계는 규정을 했고요. 네. 공천을 받을 수 있을지 불안한 비명계 의원들이 이 대표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탈표를 던졌고 사퇴 요구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즉 이번 이탈 사태를 계파 간의 공천 갈등의 일환으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오늘 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재명 대표가 이제 법원에 출석을 했습니다. 네. 크게 이제 두 가지 사유에 대한 위반 혐의인데 이재명 대표의 그 이런 그 사법 리스크 앞으로 이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말씀하신 대로 오늘 첫 재판에 출석을 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인데요. 네.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는 몰랐다고 말한 것, 그리고 이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을 국토부가 요청한 것이라고 말한 것이 허위 발언이고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이제 3월에만 총 3차례 이제 재판에 출석을 해야 되는데요. 오늘 출석을 했고 이어서 17일과 31일 이 격주 금요일에 재판이 예정돼 있는 만큼 이 대표 재판을 받으면서 또 검찰 수사에도 대비를 해야 되는데요. 검찰 수사도 전망을 해보면 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지 않았습니까? 네. 대장동 혐의와 관련해서 불구속 기소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우세하고요. 불구속 기소 후에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이나 백현동 특혜 의혹 사건으로 이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이 검찰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결국 검찰의 수사 상황과 영장 재청구 여부, 또 혹시 모를 이 대표의 정치적 결단 여부 이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의 조합에 따라서 민주당 내부의 그런 내홍의 향배는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픽은 민주당의 내홍의 상황을 이제 짚어봤고 두 번째 이슈픽도 살펴볼까요? 네, 두 번째 이슈픽입니다.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 이 내용은 예측하기가 조금 애매할 수도 있는데요. 네, 그 이제 국힘의 상황이지 않을까? 민주당에서 이제 국힘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인데요.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이제 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당대회 진행 상황을 짚어보고요. 여기서 말하는 그때라는 것은 2021년 6월 전당대회를 얘기하는데요. 네. 그때의 상황과 지금은 다르다. 그 당시에 당대표 또 선거, 네. 네, 2년 전 당대표 선거와 지금의 당대표 선거 상황이 다르다라는
그 말씀인 거네요. 네. 2년 전에는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이준석 돌풍이 상당히 이제 강하게 몰고 왔었는데 그렇습니다. 이번 전대는 그 김기현 후보의 1강 체제 그리고 3중 후보 체제로 지금 그 분위기가 굳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전당대회 룰이 이제 2년 동안에 이제 싹 바뀌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관계가 있나요? 네, 그런 부분을 좀 짚어드릴 텐데요. 먼저 말씀하신 대로 이 김기현, 안철수 후보의 양강 구도였다가 이제는 김기현 1강, 또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3중 구도로 1강 3중 체제로 재편이 됐는데요. 지난 전당대회는 당원 투표가 70%, 그리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30%였는데 이번에는 룰이 바뀌면서 당원 투표 100%입니다. 네. 예, 당심 100%인데요. 결국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없앴기 때문에 당내 조직력에서 앞서는 김기현 후보가 유리하다는 시각이 많이 그동안 있었고요. 그래서 일강 구도가 유지가 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2년 동안에 국민의힘이 당원이 이제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원들의 지역별, 연령별 구성도 크게 달라졌죠? 그렇습니다. 당원이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요. 네. 최근 몇 년간 국민의힘 당원이 30만 명대였거든요. 네. 그런데 지난 2021년 6월 전당대회 이후에 입당한 당원이 50만 명을 넘습니다. 50만 명을 넘어서면서 당원이 총 84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즉 전체 선거인단의 60%가 입당한 지 2년이 안 된 신규 당원인데요. 특히 지역별로 보면 2021년에 비해서 영남권의 비중은 51.3%에서 39.67%, 한 대략 12%포인트 정도 줄었고요. 영남권 줄었습니다. 네. 그리고 수도권은 32.3%에서 37.79%로 대략 5%포인트 정도 증가했습니다. 또 연령별로 보면 2030 세대가 11.6%에서 17.81%로 크게 증가했고요. 4050 세대는 46.3%에서 40.15%로 줄었습니다. 결국 이번 전당대회를 2021년과 비교를 해봤을 때 영남권 축소 그리고 2030 증가 이렇게 당원 변화의 핵심으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신규 입당한 대략 50만 명의 표심이 어디로 흘러갈지가 지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지역색은 줄고 젊은 당원이 이제 좀 늘었다. 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네요. 이번 그 당대표 선거가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1강 3중 구도인데 1등이 이제 그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넘지 못하면 이제 2차 결선 투표로 이제 가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3중 혹시나 이제 결선 투표로 갈 걸 대비해서 2등 간의 또 싸움이 지금 뭐 치열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측도 어렵고 또 싸움은 치열한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당원이 늘어난 데다 지역별, 연령별 구성이 달라졌기 때문에 예측이 네. 어렵습니다. 먼저 안철수 후보 수요일에 한 인터뷰에서 김기현 후보는 나만 공격한다. 또 결선에 가면 중도나 2030 표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기는데 그것은 본인밖에 없다고 주장을 했고요. 천하람 후보 역시 인터뷰에서 안 후보의 윤심 호소가 명확하게 실패했다. 천하람, 김기현 결선을 200% 확신한다고 밝혔고요. 황교안 후보도 결선에 올라갈 것이고 또 승리하겠다며 세 후보 모두 이 결선 투표 진출을 자신하고 있는데요. 5일 남은 전당대회 이 결선 투표로 가게 될지 아니면 누가 2위로 올라갈지 또 막판에 후보들이 연대를 어떻게 할지 이런 세 가지가 관전 포인트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또 이제 TV 토론이 마지막 TV 토론이 이제 한창 또 이제 진행 중인데 네.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또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세 번째 이슈픽으로 가볼까요? 네, 세 번째 이슈픽 함께 보시죠. 부끄러운 동문입니다. 누구 이야기인가요? 네, 지난 주말에 이제 사퇴를 했던 정순신 후보자였죠. 그 국가수사본부장 사퇴를 하고 주말에 바로 사퇴를 낙마했죠? 예, 네. 낙마를 하고 이제 주중에 계속 여파가 이어졌는데요. 네. 이로 인해서 서울대에서 이 부끄러운 동문이라는 대자보가 붙은 상황입니다. 네, 정 변호사 아들 학교 폭력 논란이 지금도 계속 이제 불길처럼 번지고 있는데 네. 좀 간단히 정리해 볼까요? 예, 정 변호사의 아들 정군이 이 고교 시절 기숙사 같은 방에서 생활하던 동급생에게 언어 폭력을 일삼으면서 1년 넘게 집단 따돌림을 한 건데요. 언어 폭력에 어떤 내용이 언급되는지는 부적절해서 말씀드리지는 네네. 않겠습니다만 이 피해 학생은 정신적 고통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이 정상적인 학업 생활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정군 학교폭력위원회에 재심을 거쳐서
강제 전학 처분을 받을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었는데요. 이 강제 전학, 퇴학 다음으로 강력한 처분입니다. 그럼에도 정 변호사, 아들의 전학 처분이 지나치다며 법정 대리인으로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고요. 1심 패소 후 항소했지만 또 패소, 그리고 이후에 대법원까지 갔지만 결국 원심 판단이 확정됐습니다. 네, 정 변호사가 이제 소송에 적극적으로 이제 관여했다는 것에 대해서 더 비판의 수위가 이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KBS에서 이제 이미 그 5년 전에 학폭 관련 이제 보도가 나갔는데 국가수사본부장의 발탁이 됐다. 네. 그 사실을 모르고 발탁을 했냐. 뭐 이런 이제 여론에 또 이렇게 비판도 많이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뭐 국민적 공분도 커지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여론의 비판도 큰데요. 네. 지난해 이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이 이제 신설이 됐는데요. 네. 이 관리단이 좀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 또 여기에다가 뭐 특히 이 경찰 수사 조직의 수장을 임명하는데 경찰청부터 시작해서 뭐 행정안전부, 또 법무부, 국무총리실, 대통령실 이렇게 여러 그 검증단이 그렇게 두텁게 많이 있는 거예요. 네, 있어서 사실 크로스 체킹의 기능을 제대로 했다면 네. 이것을 걸러낼 수 있었을 텐데 이런 크로스 체킹 기능이 전혀 네.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금 분석인데요. 학교 폭력을 몰랐다면 검증 시스템이 문제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알았다고 하더라도 알고도 인사를 강행한 것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게 여러 이제 검증 시스템이 있는데도 그거를 뚫을 수 있었다. 네. 뚫은 건지 일부러 뚫린 건지를 모르겠어요. 알 수는 없는 상황이죠. 알 수는 없지만. 정확하게는. 예. 어쨌든 여러 가지 이제 그 비판의 원인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 네. 앞서 그 이야기한 대로 서울대생들이 부끄러운 동문이다라는 이런 그 제목의 이제 대자보를 붙이고 있는데 네. 어떻게 그 전학 처분까지 받았는데 서울대에 입학할 수 있었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네요. 네, 사실 일반 국민들의 시선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인데요. 2020년 대학 신입생 정시 모집, 서울대 정시 모집 안내를 보면 사범대 체육교육과를 빼고는 수능 100%입니다. 수능 100%로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적시가 돼 있습니다. 네. 뭐 하지만 수능 점수만 봤다고 하더라도 이 정군의 최종 학교 출신 학교에서 온라인으로 생활 기록부를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입학이 된 건데 강제 전학 처분이 반영이 된 것인지 여부와 그리고 이 반영이 됐더라도 실제 감점 요인이 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이번 사태를 지켜보는 여야의 입장도 마지막으로 들어볼까요? 네, 여당 내에서도 문책론이 제기될 정도로 여야 모두 심각하게 보고 있는데요. 다만 국민의힘은 이번 주에 열렸던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학교 폭력 기록을 졸업 이후 10년간 보존하는 법안 입법을 민주당이 반대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현재는 2년까지만 지금 보존하고 있거든요. 10년까지 늘리는 그 법안 입법을 민주당이 반대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네. 민주당은 고위공직자 임명 시에 자녀의 학폭 여부도 반드시 조회하도록 하고 허위 신고 시에는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 정순신 방지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학교 폭력뿐 아니라 정 변호사가 가해자인 아들을 위해서 끝장 소송을 벌인 점, 그리고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는데도 서울대에 들어가는 것, 이런 지점에서 이 국민들이 크게 분노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인사 검증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학교 폭력의 처벌 수위와 또 학교 폭력 관련 입시 제도를 개편하는 이 방안이 좀 조속하게 마련이 돼야겠습니다. 네. 아예 그 이름을 붙여서 정순신 방지법 이야기가 이제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이군요. 네. 지난 한 주간의 그 주요 이슈들을 10여 분간 아주 알차게 정리가 네. 잘 된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주간 이슈픽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지수 아나운서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